네, 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화공 PDA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2026년 화공직 9급 국가직 공업화 기출문제 첫 시간에서 이번 시험 총평 및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www.airclass.com 그래서 에어클래스 오셔서, 에어클래스는 인강 플랫폼이죠. 그래서 강의가 무지 많기 때문에 선생님 화공 PDR로 검색하면 화공직구급 공업화,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오염방제, 화공, 구급, 기타 등등 공무원 탄약지, 화공기사, 화공직 9급, 7급, 5급 강좌가 다 있습니다. 출제 모의고사까지. 자, 그래서 2026년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총평을 해볼게요. 보면은 유공이 9문제고 무공이 무기공업화학이 5문제, 일반학 1문제 정도, 유기학 4문제, 무기학 1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유기학, 무기학이 어쩔 때는 일반 화학과 교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통은 가산점 5점을 받기 위해서 화공직 9급에 오실 때 화공기사를 웬만하면 다 따죠. 위험물 산업기사나 이런 걸 따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통으로 하시려면 화공기사 따고 가산점 5점 따고 접근하면 쉽죠. 그래서 이때 유공과 무공 9문제 5문제의 베이스는 화공기사에서 터치됐던 것들은 선생님이 유공, 무공에 넣었고, 터치 안 된 것들은 이제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에 넣습니다. 그래서 화공직 9급의 공업화학 변별력은 보통 이제 유기화학에서 좀 갈린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석유화학은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 고분자 화학 또는 고분자 공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공기사에서 유공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함시켰고요. 무공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또는 전기전자 파트, 전지화학공업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가 쌤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화공기사 때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업화학에는 바이블 책이 없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쌤이 강좌에는 이 교수님이 여기서 출제하셨네 하면서 각 책마다 어떤 바이블 책은 없어요. 참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해서 늘 수업 시간에 코멘트를 해드리죠.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서도 코멘트를 해드리고, 그래서 네이버 카페 3,000명인데 홈피디가 3,000명인데 여기는 이제 자료 같은 거 쌤이 좀 올릴 때 쓰고, 네이버 밴드 화공PD하는 네이버 밴드 앱 깔면 되죠. 750명인데 여기서는 할인 혜택, 그 다음에 밴드에서 쌤이 가이드 역할, 취업 같은 거 가이드 역할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죠. 문제풀이.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쌤은 노량진에서 한국기술고시학원에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화공기사, 화공직 9급, 7급, 5급, 그 다음에 공무원 탄약직의 화공연력, 그죠? 다 강의했었죠. 지금은 에어클래스에서 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장래 어느 분야로 갈지 이런 것들 하여튼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배드톡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양력 다 알죠? 저는 화학공학과 학사, 석사 나오고, 그 다음에 위촉연구원으로 키스트에서 한 2년 반, 2년 하여튼 넘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GM에서 카메이커, 한국GM에서 기술연구소에서
서브 팀장, 차장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한 10년간 강의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인강 플랫폼인 에어클래스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한 문제씩 그냥 문제 읽고 전반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도 나중에 풀겠지만 1번 유지의 아이오딘 값, 옛날에는 이오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이오딘이죠. 그래서 요오드죠. 요오드 I2. 그래서 아이오딘 값이 나타낸 지표는, 그래서 이거는 유기공업 화학의 유지화학공업이죠. 2번 목재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이것도 탄소 들어가죠, 목재. 그래서 유기공업 화학의 제지공업이죠. 제지공업. 그다음에 3번에 화학 구조식의 카본일기를 가지지 않는 고분자는 해서 고분자 공업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유공에 넣었어요. 일반화학도 아니고 유기화학도 아니고 사실은 고분자, 학교에서 고분자 화학이나 고분자 공업 따로 배우죠. 근데 선생님이 학원 기사에서 넣었기 때문에 유공 통상적으로 봅니다. 4번 반응열의 제거가 가장 어려운 라디칼 중합 공정은, 이것도 뭐예요? 중합 고분자 관련된 거죠. 중합 공정. 그래서 유공에 넣었고요. 4번 반응열 했고, 5번 에틸렌의 첨가 반응으로 얻을 수 있는 화합물이 아닌 것은, 이건 뭐예요? 유공에 유기 합성공업 첫 단원에 나오는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기화학의 첨가 반응 일 수도 있는데, 보통 5번 문제도 유공의 유기 합성공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넓게 보면 이게 다 석유 관련되는 거니까 석유공업화학이라고 해도 되고요. 6번 포화지방산을 녹는 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뭐예요? 유공의, 이것도 유지공업, 유공의 유지화학공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유기화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경계선이 모호하죠. 근데 통상 요 정도면은 뭐 유공의 유지공업화, 근데 유기화학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7번에 수평균 분자량이 10,000g/몰이고 중량 평균 분자량이 20,000g/몰인 고분자의 분산도, 이거는 뭐야? 마찬가지로 고분자 유공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딱 떼어내서 고분자화 또는 고분자 공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기공업화학과 무기공업화학은 인더스트리얼 측면, 경제성인 측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은 그냥 학문적인 거죠. 그래서 단위 조작이 인더스트리얼 측면이라면 전달 현상이 이론적인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화공지 9급은 의외로 까다로워요. 유공, 무공은 그 다음에 쉬운데, 일반학도 그렇고 이런 데서 막 내버리면 이제 자빠지죠. 그래서 필요한 도서들 네이버 밴드에 올리기도 했고, 기본서 또 강의 시간에, 인강 시간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 많이 듣고 있죠? 잘 선생님이 상세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취항기가 있는 벤젠고리 화합물이 친전자성 방향족 취한 반응할 때 취항기 Y가 반응성과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죠? 8번 같은 거, 이런 게 뭐예요? 유기화학의 방향족 취한 반응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화학이 제일 까탈스럽다. 우리가 화학공학 일반도 대여섯 과목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유공, 무공 베이스였다면 자꾸 일반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기화학과 유기화학 아니 무기화학과 아니 유기화학과 일반화학은 쌤이 줌달의 일반화학과 그 다음에 맥머리의 유기화학은 쌤이 그 저작권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강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원서 있죠? 그 원서의 출판사 이제 한국에도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권을 득했어요. 신청해서. 그래서 나중에 일반화학, 그다음에 구급화학, 그다음에 유기화학 또는 뭐 7급 화학계로 쌤이 론칭할 텐데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8번 이런 게 까다롭죠. 그 다음 9번 산소와의 접촉 산화방에 의해 아세트산을 주 생성물로 제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기공업화학의 유기합성공업 파트 첫 단원에 나오는 거 해당될 수도 있고 뭐 석유화학공업이라고 해도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유공해 유기합성공업으로 일단 넣었어요 쌤은.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4 아이소프로필 옥탄의 구조 이성질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건 뭐예요? 10번 문제도 구조 이성질체니까 뭐 일반화 유기화학에 해당되겠죠. 10번, 11번 다음 콜타르 조성 중 상하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건 뭐예요? 유공해. 콜타르니까 뭐예요? 석탄공업이죠. 그래서 석유화학공업이 있고 석탄공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콜타르 나왔으니까 석탄공업으로 쌤이 했고요. 석유화학 큰 넓이에서는 석유화학 공업으로도 할 수 있죠. 석탄 공업으로 인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고옥탄가 가솔린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은 이거는 유기공업화학의 유공의 석유화학 공업이죠. 그 다음에 11번 13번 다음 중 비료 중에 물에 용해됐을 때 pH가 가장 작은 것은 이거는 비료죠. 그래서 무공의 화학 비료공업 파트죠. 그죠? 또는 뭐예요? 일반 화학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철의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뭐예요? 무공해 뭐예요? 무기공업학의 전기 및 전기 및 전지화학공업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15번에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뭐예요? 무공해 반도체 공업에 해당되고 또는 뭐 전기 및 전지화학 공업에 또 해당되는데 교집합이죠. 16번에 효소의 화학적 고정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효소 나오고 이러면 사실은 화공과에서는 뭐예요? 생물 공정공학 뭐 이런 이름으로 그 전공 선택으로 한 학기 정도 배우죠. 그래서 생물 공정공학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12번 다음 중 리튬 전지 중 2차 전지가 아니것은 이건 뭐 화공기사에서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무공해 전기 및 전지화학 공업이죠. 다음에 18번에 동일한 분자식을 갖는 사이클로알케인 간 안정성 비교로 옳은 것만을 모두 그런 것은 이런 거는 뭐 일반학, 유기학의 교집합인 거죠. 그 다음에 19번에 외부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림과 같은 스핀 배열을 가지는 자성체의 자기적 특성은 이런 거는 뭐예요? 무기화학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막 형성 방막을 형성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공의 반도체 공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공기사에서 배웠던 거를 다 유공과 무공으로 넣는다면 유공 9문제, 무공 5문제, 일반학 하나, 유기학 4, 무기학 1,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공업화학을 준비하시려면 어쩔 때는 화학공학 일반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학부 때도. 그래서 은근히 어렵습니다. 기술고시도 그 화공연력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공업화학이 많이 중시되고 있고, 특히 화공직 7급이야 뭐 화학계론밖에 없지만 화공직 9급이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범위도 넓고, 그죠? 그래서 요거 5개로 준비하셔야 되고 일반학이나 유기학이나 무기학은 그냥 우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기본서들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그죠? 책이 다 두껍죠? 유공, 무공은 화공기사, 선생님 기사 들었던 분들은 유공, 무공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선생님이 한번 일단 미리 적어놨는데, 시험에 이 산도 또는 산가, 애시드 밸류, 요거랑,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값, 요거를 계산 문제를 시험에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산도, 산가,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값,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타 강사의 저의 감이에요. 직감, 궁예 관심법. 자, 그래서 유지의 아이오딘 값, 옛날에는 이오딘이라고 불렀는데, 요드라고 불렀는데, 요드 값인데, 지금은 아이오딘 값. 그래서 I자 따고 V자 따서 IV라고 합니다.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 그래서 산도도 아니고, 분자량도 아니고, 불순물의 양도 아니고, 불포화도죠. 즉,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단일결합이 아니라 이중결합. 녹색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중결합 얼마 돼 있느냐 그거 알아내는 거예요. 아이오니까. 그래서 산도, 즉 산값 애시드 밸류, 산값 애시드 밸류죠. 그래서 시료 1g, 즉 유지 1g 속에 들어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KOH mg 수. 유지 1g 속에 들어있는 KOH mg 수. 그래서 요거 이해도 하시고 계산 문제 준비하시고.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쌤이 요 계산하는 문제 옛날에 냈었죠. 이번에도 한번 쌤이 밴드에 사지선다 형식으로 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값은 지방 100g이에요. 지방이 유지죠. 지방 100g이 지방 이놈이, 즉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놈이 흡수하는 아이오딘의 그람수. 그죠? 이렇게 이중결합 돼 있다가 I2가 들어가면 단일결합이 되고, 여기에 I, 즉 C 밑에 I가 붙어서 이중결합을 깨뜨리죠. 그래서 I2를 흡수시켜서 결국에는 아이오딘 값도 찾고, 그 다음 뭐예요? 결론적으로 아이오딘 값도 찾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사실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이중결합 수 구하라 하면 이거는 거의 7급 수준인데, 7급에서는 뭐 화학계로 해서 나올까요? 화공직 9급 공업학에서밖에 못 내죠.
그래서 이중결합 수까지는 안 내고 그냥 IV가 얼마입니까? 그거만 시험에 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쉽게 불포화도 찾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해요. 출제 예상 문제. 자, 봅시다. 어떤 유지 2g이 아이오딘과, 즉 이때는 I2겠죠. 아이오딘과 반응하여 0.02몰의 I2, 즉 아이오딘을, 이게 소비됐대요. 이 유지 2g의 이중결합을 0.02몰의 I2가 들어가서 이중결합을, 다시 한번 쓰면 얘를 깨트린 거죠. 여기 여기 I 들어가서, 그죠? 그죠? 그래서 0.02몰의 I2를 소비하였다. 즉 이중결합 깨는데 사용됐다는 거죠. 이 유지의 아이오딘 값은 이렇게 IV만 물으면 1단계 계산 문제고, 그럼 이중결합이 몇 개 있냐, 몇 개를 깨뜨렸냐, 이중결합 수를 물으면 이게 first면 이게 second. 그래서 요게 이중결합 수를 물으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은 뭐예요? 아이오딘 값이니까 아이오딘 밸류 해서 IV를 구하는 거죠. 참고로 I는 원자량이 127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줬어요. 제가 단 I2의 분자량 127에 두 개 있으니까 254g/mol. 그래서 애우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I는 127, I2는 254 곱하기 2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솔루션, 그래서 IV 아이오딘 밸류 값은 시료 질량분의 흡수된 I2의 질량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무조건. 그래서 유지 2g 분모에 넣고 0.02몰이라고 했죠. 0.02몰의 I2인데 요거를 그람수로 바꿔주려면, 질량이니까 그람수로 바꿔주려면 분자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54 g/mol 하면 몰 그램 없어지고 꼭 여기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54가 나와요. 아이오딘 값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야? 이중결합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수는 여기서는 한 개예요. 254일 때. 그래서 이중결합이 몇 개 깨졌냐 또는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그게 원래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계산 문제는 네이버 밴드 학원 PDI에서 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점수 주려고 낸 거죠. 2번 목이 아니고 2번은 유기공업학의 제지공업이죠. 목재 관련돼서. 그래서 목재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1번 아마, 2번 리그닌, 3번 셀룰로스, 4번 헤미셀룰로스. 정답은 1번이죠. 너무 쉬웠어요. 봅시다. 너무 쉬웠고, 우리가 목재 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죠. 셀룰로스. 이거는 무조건, 그죠? 헤미 셀룰로스. 그 다음 A, B, C. 여러분들은 영어로 외우셔야 됩니다. 리그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셀룰로스면
헤모셀룰로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리그린이 딱 접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재 안에 그 조직을 보면, 그래서 셀룰로스는 뭐예요? 이 주성분이죠. 주성분 40에서 50%고, 헤미셀룰로스는 뭐 한 20에서 30%. 그 다음에 리그닌은 이것도 20에서 30%. 그래서 셀룰로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암기하고 있을 거고,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요. 셀룰로스는 뭐예요? 식물 세포벽 주성분이죠. 그래서 섬유의 골격을 형성하고, 헤미셀룰로스는 셀룰로스를 둘러싸고 서로 연결하는 가지형 고분자. 그죠? 그 다음에 리그닌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를 감싸는 방향족 고분자예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세포벽을 구성하죠. 세포벽을 구성하는데, 뭐 건물로 따지면 셀룰로스가 철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뼈대고, 헤미셀룰로스가 철근 같은 거 묶는 결합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리그닌, 요게 중요하죠. 이게 콘크리트. 그래서 딱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그래서 접착 들어가면 무조건 리그닌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특징들 알아놔야지 4지 3단 냈을 때 바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A, B, C,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 세포벽을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마 이건 뭐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이건 다 아는데 이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영어로는 플렉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읽어 드릴게요. 목재 성분이 아니라 식물 섬유 원료, 식물의 섬유 원료예요. 그죠? 식물 섬유 원료. 그래서 식물의 한 종류이면서 그 식물에서 얻는 섬유 원료예요. 식물 섬유 원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 다 알았다면 뭐 아마 바로 골랐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난이도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화학구조식에서 카본일기. 이건 뭐예요? 유공에 이제 고분자 공업에 해당되는데, 카본일기가 뭐 어떤 거예요?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C에 이중결합 되어 있는 거, 카본일기. 그죠? 그래서 1번 PU 폴리우레탄, 2번 폴리비닐알코올 PV. 잠깐만요. 해설 페이지 좀 넘기고, 폴리비닐알코올 PVA. 3번 뭐야? 폴리아세트산 비닐. 그죠? 아세트산 비닐. 그래서 두 개 꼭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4번 뭐예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네요. PET. 그래서 이거는 분자 구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고, 카본일기가 문제에서 뭐예요? 가지지 않는 고분자는, 그래서 2번 폴리비닐 알코올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두 개, 요게 카본일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적을까요? 카본 일기, 에스터기, 에테르, 그 다음에 CONH,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미드라고 읽었는데 지금은 아마이드죠. 아마이드, 그 다음에 NHCOO, 얘는 뭐예요? 최소한 요 정도는 다 외워야 되죠. 우레탄, 폴리우레탄 할 때 우레탄, 그 다음에 OH, 이거는 짝대기 없죠? 이거는 알코올.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Right? 그죠? 그래서 폴리우레탄은 여기서 NHCOO라고 했죠. 그래서 NHCOO 이런 구조죠. 근데 요거를 시험 문제에 맞게끔 바꿔 쓰면 요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N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폴리우레탄은 NHCO 암기하시고 CO 카르보닐기도 있으면서 또 뭐 있어요? COO도 있죠. 여기 COO. 그래서 에스트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폴리우레탄 하면 무조건 NHCO 암기하고 에스트, 여기 에스트도 있고 카르보닐기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어요. 폴리우레탄. 그 다음 폴리비닐 알코올.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더 편하죠. CH2 CH 요 자리에 뭐가 붙어요? OH가. 그죠? 그래서 이게 폴리비닐 알코올이에요. 폴리비닐 알코올. 외우셔야 돼요. PVA. 이게 폴리비닐 알코올. OH기만 있죠? 알코올기만 있으니까 정답 2번. 그래서 PVA와 PVAC를 꼭 비교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세트산 비닐이에요. 폴리아세트산 비닐. 요거 분작 단량체로 해서 나타내면 CH2에 CH, 그러니까 C에도 H를 여기다 쓰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있고 하나 있으니까 C에는 꼭 4개 붙죠? C는 4개 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O 얘는 짝대기 2개죠. O 2개는. 여기 C는 잘 안 쓰죠? 안 쓰고 이렇게 CH3. 그래서 CH2에 여기는 PVA 폴리비닐 알코올에는 OH가 붙고 여기에는 OH 대신에 뭐가 붙어요? O가 붙고 또 O 이중계랑 여기 C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CH3. 그래서 요걸 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 C가 있다고 치면 CO니까 카르보닉이 있죠. 그 다음에 CO죠. 그래서 CO도 있고 COO. 그죠? 두 개 다 있어요. 예. 얘는 OH만 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 예, 폴리우레탄은 CO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CO도 있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뭐 COO와 CO를 다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요거. O 있고, C 있고, O. 카르보닐기도 있고, 에스트기도 있죠. 그 다음에 방향조. 이렇게 벤젠골이 있고 마찬가지로 C에 O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CH2 이렇게.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테레프. 일부러 선생님 천천히 적어주고 있어요. 테레프 기억하시라고. 테레프 탈레이트 그루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요거 CH2 이걸 뭐라 그래요? 에틸렌 그루. 에틸렌 그루. 그래서 PET는 당연히 뭐예요? COO도 있네요 여기. 그리고 CO도 있죠. 그죠? 두 개 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COO 벤젠골이 COO 그 다음 CH2 그래서 선생님이 단량체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죠. Right? 그래서 PVA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뭐 단량체로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거죠. 요거 단량체. 그다음에 요거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암기하지 않았으면은 날 새는 거죠. 지금 폴리우레탄은 쌤이 지금 이거 뭐예요? 요거 하나만 그렸네요. 요거 하나만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쌤 착각했네요. 쏘리. 폴리우레탄 쌤 착각했어요. 그거 하나만 나타냈어요. 폴리우레탄 나일론 아니 폴리우레탄 아마이드가 나일론이니까 요건 그림 생략하고 폴리우레탄 선생님이 한번 이것도 단량체 그려볼 테니까 지금 아이고 단량체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할 일 없어서 쓰는 게 아니고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폴리우레탄 어떻게 되는지 예 해서 선생님 보고 적겠습니다. CO NH 벤젠고리 그 다음에 CH2 그 다음 벤젠고리 그 다음에 NHCO 그 다음 O 다음 CH2 이렇게 O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 O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여기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우레탄 하면은 CONH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잘 나오는 거. 지금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에오시라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CONH가 있으면 즉 아마이드가 있으면 아니죠. 폴리우레탄은 NH 요거 해야 되죠. 쏘리. 이렇게 쌤이 오늘 하도 바빴어가지고 정신이 없네. 요거 있어야 되죠. 폴리우레탄 NHCOO 요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 보면 NHCO 그죠? 쭉 벤젠고리 CH2 벤젠고리 그다음에 NHCO O니까
요 모양이죠, 요 모양. 그죠? 그 다음에 CH2, CH2, 다 CON. 그래서 NHCO가 있으면 폴리우레탄이다. 그래서 NaCO, 여기 보면 NHCOO도 있고, CO, 에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카르보닐도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피우도 에스터기,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 있고, 폴리비닐 알코올은 OH만,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죠. 우리말로는 폴리아세트산 비닐은 요 모양. 그래서 꼭 외우세요. 무조건. 그 다음에 PET는 테레프탈레이트 그룹과 에틸렌 그룹 해서 CO도 있고 CO도 있고, 그죠? 그래서 1번과 3번, 4번은 에스트기와 카르보닐기가 다 있네요. 근데 PVA는 OH만. 그죠? 자, 그래서 PO 여기 잘렸을까봐 선생님이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CO, NH, 벤젠고리, CH2, 벤젠고리, 그 다음에 NH, CO, 그 다음에 O. 여기 다 있어야 되죠. 그 다음 CH2, CH2O.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PU 단량체, 암기, PVA, 암기, PVAC. 원래 영어로는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죠.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요거. 그죠? 암기, 그 다음에 PET. 암기. 그래서 3번 문제는 암기 싸움이다. 암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암기 못했으면 문제 못 풀죠. 그죠? 자,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4번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반응열의 제거가 가장 어려운 라디칼 중합 공정은 첫 번째, 괴상중합. 영어로도 외워야 되죠. 벌크 중합. 그죠? 벌크 폴리머리제이션. 그래서 4개 다 외워야 되죠. 돌아가면서 시험에 내죠. 그죠? 고분자공업, 그 다음에 용액중합. 영어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용액중합, 솔루션 폴리머리제이션, 그 다음에 현탁중합.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서스펜션, 이거는 벌크, 얘는 솔루션. 그죠? 4번째, 유화중합. 무조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에머전. 그죠?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반응열 제거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이 괴상중합은 뭐예요? 벌크중합. 얘는 뭐 단량체만 존재하고 뭐예요? 요거 핵심.
다 했었는데 용매나 어차피 물도 용매지만 물이 아닌 유기용매나 뭐 이런 거죠. 하여튼 용매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단량체가 뭐 넣으면 뭐죠? M 쓰죠. M. 여기에 게시제 I를 넣어서 하는데 용매나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열 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얘만 용매나 물이 없고 얘는 다 용매, 그냥 용매라고 쓸게요. 이 중에 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는 다 용매가 있는데 얘는 용매가 없어. 그래서 쉽게 1번 찾았을게요. 그래서 한번 읊어드리면 괴상중합은 뭐예요? 그냥 단량체 전체의 균일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용매가 없어요. 그죠?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얘기하면, 이거는 용매가 없기 때문에 열전도가 매우 나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따라서 뭐예요? 반응이라면 열이 내부에 갇힘. 즉 용매가 없기 때문에 물 같은 것들이 쉽게 이렇게 열을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용매가. 그래서 1번이 된 거고, 그래서 이 괴상중합 같은 경우는 열 전달이 없고 물 용매가 없어서 열 빼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용액중합. 용액중합은 뭐예요? 용매가 열을 흡수하는 거죠. 용매가 열을 흡수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현탁중합. 얘는 이제 용매라기보다 물이 열을 제거하는 거고, 용매. 그 다음에 유화중합은 얘는 매우 우수해요. 즉 열 분산이겠죠. 열 분산이 매우 우수한데 물하고 마이쉘, 미셸이라고도 하고 마이쉘, 여기에서 열 분산이 이루어져요. 오케이? 이 정도로 간단히 좀 설명했고, 요거만 좀 기억하세요. 요거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괴상중합이야 뭐 단량체 전체에서 용매가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고, 용액중합은 어디서 일어나요? 용액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현탁중합은 뭐예요? 그 현탁 입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현탁 입자. 그 다음에 에머전은 당연히 미셸 또는 마이셸, 이것도 입자죠. 마이셸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곳 참고로 알면 되고, 그래서 괴상중합 특징, 즉 용매가 없다 보니까 특징을 좀 얘기해 보면, 첫 번째가 들으시면 돼요. 열 전달 물질이 없기 때문에, 즉 물 용매가 없어서 열 빼기가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점도가 급증. 교반이 안 되니까 열이 축적돼요. 그래서 점도가 급증하는 거를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이거 겔이라고 옛날에 읽었는데 젤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젤 이펙트. 괴상중합 하면 젤 이펙트 꼭 기억하시고요. 즉 이게 뭔 소리냐? 점도가 급증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동 가속, 그래서 오토 엑셀레이션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반응 속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열이 더
반응하죠. 그래서 폭주하는 위험이 있어요. 폭주하는 반응이. 그래서 이거를 자동 가속이라고 해요. 자동 가속. 자동 가속. 영어로 오토 악셀레이션. 반응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괴상중압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정리를 해봅시다. 말이 나온 김에 괴상중압 꼭 외우셔야 돼요. 벌크 폴리머리제이션, 벌크 중압. 특징 1번 용매 없다. 2번 용매 없으니까 뭐예요? 점도가 젤 이펙트. 이게 의미하는 거는 점도가 증가하더라. 세 번째는 오토 악셀레이션. 그래서 반응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반응 속도가 무지 빨라지는 거. 그죠? 결국은 용매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 괴상중압 기억하시고 반응이 일어나는 곳 뭐 다른 특징들도 있어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근데 반응이 일어나는 곳 그것만 좀 기억합시다. 용액중압은 용액 전체, 현탁중압은 물 기억하시고 용매로 현탁 입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말인 즉슨 현탁 입자로 이니시에이터 게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유화정압은 마이쉘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괴상중압은 뭐예요? 단량체 전체에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쌤이 얘기했지만은 모노모가 있고 용매가 있고 솔벤트 이니시에이터 게시자가 있으면 요 세 개의 관계가 가지고 그림 하나 가지고 요 네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괴상중압은 요 S가 없더라. 그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화공기사 때부터 화공지 9급 공업화학 기출문제까지 요거에 대해서 특징들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뭐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서울시 포함된 지방직 그래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꼴로는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이쉘 이게 물도 열을 잘 분산시키잖아요. 지가 흡수해서 연료량이 높으니까 마이쉘도 해당되는데 그 마이쉘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쌤이 얼핏 적어놨는데 물은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열을 잘 배분해 주는 거고 마이쉘은 뭐예요? 입자가 작죠. 엄청 그죠? 입자가 작으니까 여기에 뭐 열이 축적되겠어요? 마이쉘에 열 축적은 안 되고 뭐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뭐예요? 열이 잘 빠지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딴 데다가 핫스팟이 안 나게 두루두루 딴 데다가 열을 분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화정압 에멀전 하면 무조건 마이쉘 물과 마이쉘에서 열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는데 쌤이 생각난 김에 쭉쭉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